알고리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알고리즘 단어로 sort란 단어를 쓰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불규칙적으로 나열된 순서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학습용 첫 번째 알고리즘은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뽑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셀렉션 소트라고 해서 선택 정렬을 사용하고요. 우리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첫 번째 정렬 알고리즘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버블 소트라고 해서 거품 정렬 또는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빠르다라고 해서 이제 퀵 소트라는 것도 있고요. 퀵 정렬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강의에서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 셀렉션 소트만을 사용하는 게 제 강의에서는 기준입니다. 정렬을 얘기할 때 오름차 순이냐 내림차 순이냐를 얘기를 많이 해요. 오름차 순이냐 내림차 순이냐. 오름차 순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걸 나타내고요. 내림차 순은 내려가는 것을 나타낸다 해서 내림차 순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ascending, descend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ASC라고 하고요. 줄여서 DESC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공부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정렬할 때 ASC라는 단어를 많이 볼 거예요. 키워드로 ASC는 오름차순, DESC는 내림차순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름차순은 1, 2, 3 순서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또는 1, 2, 3 또는 한글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또는 영어에서는 ABC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를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는다 해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오름차순의 반대로요. 3, 2, 1 순서대로 작은 거,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가는 형태를 따집니다. 그러면 3, 2, 1 대신에 또 뭐가 있을까요?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또는 CBA 순서대로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가는 형태대로 정렬할 때는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어쨌든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첫 번째 알고리즘으로 본다라는 거죠.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셀렉션 소트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셀렉션이라고 발음 안 하고요. 참고적으로요. 저는 셀렉션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걸 꼭 항상 이 단어 나올 때 꼭 얘기를 해요. 발음 기호 찾아보시면 셀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하나를 기준으로 나머지 데이터하고 비교해서요. 가장 작거나 또는 큰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 또는 큰 데이터를 왼쪽으로 이제 미는 거예요. 예. 자리를 바꾸는 식으로 해서 자리를 수합해서 바꿔서 왼쪽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선택 정렬은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이면 전체 회전수는 n-1회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오름차순 기준으로 배열의 처음부터 가장 작은 데이터가 채워지는 가장 작은 데이터를 왼쪽부터 채워지는 형태대로 정렬을 시켜주는 게 선택 정렬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회전수를 일반적으로 따져요. 일반적으로 회전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몇 번을 반복하느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리즘 공부할 때는 포문을 사용해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걸 몇 번 회전하느냐를 따지는데요. 일반적으로 n-1번을 회전합니다. 배열의 데이터에 만약에 데이터가 이제 5개 정도 들어있다. 그럼 선택 정렬을 사용해서 오름차순을 정렬시켜주는 단계를 표현한다. 그러면 모든 단계를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왼쪽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있을 때만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예를 들면 예제를 한번 제가 이렇게 46, 32, 11, 24, 55 이렇게 들어있다. 데이터가 들어있다. 그러면 뭐를 비교하냐면 그대로 가져다 놓고요. 얘하고 나머지를 비교해요. 0번째하고 나머지 얘네들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46하고 32를 비교해요. 그럼 32가 작잖아요. 작은 거 그 두 개 자리 바꿔요. 32하고 46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2하고 11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11이 더 작잖아요. 그러면 11하고 32의 위치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11하고 24를 비교해요. 24가 작지 않으니까 그대로 멈춰 있고요. 11하고 55를 비교해요.
그러면 역시 작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1회전일 때는 0번째 데이터의 0번째 인덱스에 뭐가 담긴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인 11이 남는 형태대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데이터가 1회전 때 맨 왼쪽에 남긴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회전일 때는 0번째는 빼고요. 1번째 인덱스하고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그럼 일단은 요거 그대로 46부터 55까지 그대로 가져다가 시작하는데 얘와 나머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얘와 나머지를 비교하는 거고요. 나머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46과 32를 비교해요. 그럼 32하고 46을 자리를 바꾸고요. 32와 24를 비교를 해요. 그럼 24가 작으니까 24와 32 위치 바꾸고요. 그 다음에 24와 55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55가 작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끝나고요. 두 번째 회전이 하게 되면 0번째 첫 번째 배열의 데이터의 첫 번째 배열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앞서 셌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3회전일 때는 마찬가지로 3회전일 때는 얘와 나머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인덱스하고. 그러면 46과 32를 비교했을 때 32가 작으니까 두 개의 위치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32하고 55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바뀔 게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작은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머지. 이미 참고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미 정렬이 완료가 됐습니다. 3회전 때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11, 24, 32, 46, 55로 이미 정렬이 다 돼 있는 상태이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4회전까지 선택 정렬을 사용하게 되면 4회전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죠. 4회전을 진행하게 되면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얘와 나머지를 비교를 합니다. 46과 나머지를 비교하는데 46과 55를 비교해요. 그러면 55가 46보다 작지 않으니까 그대로 46, 55가 채워지고 종료를 하는 형태입니다. 더 단계가 이제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총 5개의 레코드다. 그러면 n-1번째에서 총 4번 4회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거를 코드로 지금 우리는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런 거를 지금 이런 형태대로 이러한 형태대로 정렬을 시켜준 알고리즘이 선택정렬이구나. 선택정렬 알고리즘은 가장 작은 데이터를 왼쪽부터 채워나가는 거구나. 또는 내림차 순으로 정렬했을 때는 가장 큰 데이터를 왼쪽부터 채워나가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선택정렬 관련 정보처리 기사 문제를 제가 하나 참고로 넣어놨어요. 선택정렬 알고리즘은요. 정보처리 기사 필기 및 실기에서 그냥 단골 손님이에요. 한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1년에 보통 이제 정보처리 기사는 한 4번 정도 보나요? 네, 그 정도 볼 텐데요. 그때 필기 또는 실기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많이 이제 언급하는 게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알고리즘은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알고리즘 공부하면 이왕이면 얘네들까지 자격증의 하나의 한 분야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9, 4, 5, 11, 8 이렇게 무작위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선택 정렬을 적용하여 셀렉션 소트를 적용하여 오름차 순으로 정렬할 경우 두 번째 2회전 패스 1, 2, 3, 4 이렇게 나누는데 패스 2에 진행했을 때 결과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9하고 4하고 이게 이제 암기가 되시면 돼요. 아니, 암기가 아니라 의미를 아시면 돼요. 1회전 때는 9, 4, 5, 11, 8이 1회전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9하고 4하고 위치 바꾸고요. 이렇게 9, 4로 돼 있던 거 4와 9 바꾸고요. 4하고 5, 4하고 11, 4하고 8 했을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제일 안쪽에 4가 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2회전을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작은 거 물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2회전일 때는 뭐하고 문제 비교했냐면 9하고 5를 비교를 해요. 5하고 9를 자리를 바꿔주겠죠. 그 다음에 5하고 10을 비교하지만 멈춰 있고요. 5하고 8이 있지만 멈춰 있고요.
이렇게 패스2. 그러면 4, 5, 참고적으로 이제 나온 거는 4, 5, 9, 11, 8이라는 거죠. 잠깐 앞에 볼게요. 4, 5, 9, 11, 8. 나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회전일 때는 이렇게 4하고 5 끝났으니까 어디하고? 9하고 11하고 비교를 해요. 그대로 멈춰 있고요. 9하고 8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8하고 9의 위치 바뀌어서 8하고 9하고 이제 위치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3회전일 때는 8하고 그 다음에 4회전일 때는 11하고 9의 위치를 바꿔서 9하고 11 이렇게 위치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회전이 끝나면 4, 5, 8, 9, 11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데이터부터 큰 데이터로 이렇게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시켜주는 형태라는 거죠. 예, 이런 모양으로 배열을 채워 나가는 게 뭐다? 이게 바로 정렬 알고리즘. 그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도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예.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자, 이거를 이제 지우고요. 자, 이렇게 3, 2, 1, 5, 4.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표현해 볼 텐데요. 지금은 어떤 코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흐름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1회전일 때 일단은 그대로 3, 2, 1, 5, 4로 가져다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0번째 인덱스 위에다 놓을까요? 데이터에 0번째를 바탕으로 5개 데이터가 있다. 그럼 총 회전은 1회전, 패스 1, 2, 3에서 4회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끝났다고 해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빅 O 표기법에서 n 스퀘어에서 n의 제곱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효율이 제일 낮은 알고리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빅 O 노테이션으로 n 스퀘어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그러면 3, 1, 1, 5, 4 들어있을 때 뭐하고 0번째하고 나머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3과 2를 비교해요. 그럼 2가 작죠? 그러면 두 개 위치 변경. 2와 3의 위치를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2와 2를 비교해요. 1이 작죠? 그럼 두 개 위치 변경. 그 다음에 1과 5를 비교해요. 5가 작지 않죠? 1과 4를 비교해요. 4가 작지 않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데이터가 데이터의 0번째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1, 3, 2, 5, 4 돼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0번째는 끝났으니까 데이터 1번째하고 나머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3과 나머지 2, 5, 4를 비교한다는 거죠. 3과 2를 비교해요. 그러면 2가 작네요. 그럼 두 개 자리 위치 변경. 2와 3으로 변경. 2와 5를 비교. 5가 작지 않죠? 2와 4를 비교. 4가 작지 않죠? 그러면 끝. 두 번째 회전 끝났을 때는 두 번째 자리에 그 다음으로 작은 데이터. 자, 그러면 1과 2와 3과 5와 4를 그대로 넣어놓고요. 그러면 3과 나머지를 비교해요. 3과 5를 비교해요. 5가 작지 않죠? 그대로. 3과 4를 비교해요. 4가 작지 않죠? 그대로. 여기서는 2회전하고 3회전은 데이터는 똑같네요. 자, 그럼 4회전은 1, 2, 3, 5, 4. 그러면 4회전일 때는 얘와 얘 나머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럼 5와 4를 비교해요. 그럼 4가 작죠. 그럼 두 개 자리 변경.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고 얘가 5가 되는 거죠. 4회전이 끝나게 되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 2, 3, 4, 5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형태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 계산해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선택 정렬 알고리즘,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중에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데이터를 왼쪽서부터 채워주는 형태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왼쪽부터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각각의 회전이 진행되면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왼쪽으로 채워주는 거. 또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는 가장 큰 거를 왼쪽으로 채워주는 것을 채워주는 형태대로 이런 형태대로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도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 정렬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작은 거로 채우는 겁니다. 왼쪽부터 큰 걸로 채우는 겁니다 라고 일단 의미만 일단 정리를 해놨고요. 이거를 각각의 언어로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같은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어떻게 표현하면 이러한 코드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정렬된 상태대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표현이 되는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각각의 언어로 선택 정렬 알고리즘 코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각각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